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청소년을 위한 인권 길라잡이 제3강입니다. 1강하고 2강에서 뭘 배우셨는지 기억하십니까? 1강에서는 우리가 왜 인권이 중요하고 인권을 왜 보호하는지, 그 인권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리고 제2강에서는 그래서 그 인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나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3강에서 국제인권법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인권 하는데 어떤 권리를 내가 지금 보장받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제가 아마 세계 인권선언 이런 이야기 했을 텐데 영어로는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죠. 그 세계 인권 선언하고 그 이후에 1966년에 만들어져서 1976년인가 10년쯤 있다가 발효되기 시작한 두 가지 조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국제 시민권 및 정치권 조약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 경제 사회 문화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하고 그 세계 인권 선언하고 그리고 시민권 정치권 조약인 ICCPR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사회문화권 조약인 ICSCR, 이 세 가지 문서를 우리가 합해서 세계 인권 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서가 국제인권법, 또 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그런 문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권리는 보장을 해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권은 법치주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인권이 중요해, 이걸 지켜줘 라고 말을 해도 법이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또 법이 어떤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개인이 인권을 보호받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인권은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거나 또는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해서 무슨 간섭을 하지 말거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권력이 법에 의해서 잘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총 한 10가지 정도를 설명할 텐데 그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7, 8, 9, 10은 상당히 현대적으로 해석된 인권, 굉장히 근래에 와서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그런 인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에서 6번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7, 8, 9, 10은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 평등권과 차별금지입니다. 여러분, 평등이란 이야기, 차별금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때 평등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무엇 앞에서 평등이요? 법 앞에서요. 동일한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사람이 왕이든 평민이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뭐 건강하든 않든 법은 똑같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대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차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차별금지입니다. 어떤 그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이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구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구별을 할 때 전혀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막 차별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개인 간의 차별이 아니고 국가가 개인을 그런 잣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로 한국 간의 인종이라든지 또 언어, 종교 이런 것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잘 대해주고 어떤 사람 국가가 박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여러 가지지만 비교적 싸움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나라에서 갑자기 유교는 잘해주고 기독교는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차별과 구분하는 거, 구별하는 거 약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고 또 근거가 있다면 사실 사람들 사이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군복무를 한 분들에게
어떤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차원에서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의무를 다하고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차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온전한 신체를 가질 권리입니다. 이 온전한 신체는 사람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권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고문을 가한다든지, 그래서 뭐 팔다리를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온전한 신체를 가질 권리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사형제 폐지를 또 함께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제 역시 나라마다 또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도 다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죠. 세 번째는 인간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의 질은 좀 유지해야 된다. 우린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유사회에서는 모두가 사유재산권을 가지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내가 잘 먹고 살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좋은 생활의 질을 누리는 것. 이런 거 굉장히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좋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각각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는 하는 일이 뭐냐? 국가는 만약에 어떤 개인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국가가 상하수도를 이렇게 잘 해줘서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전부 다 막 오염이 되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국민들이 막 추위에 떨어서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은 국가가 최소한 막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회복지 있죠. 그런 것들은 국가가 좀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사상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잡혀가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내가 벌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또 종교를 믿는 권리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들이 인간에게선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또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요. 결사는 어떤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평화롭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고요. 또 특정한 좋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회도 마찬가지죠. 평화로운 집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단 이런 모든 자유들이 아무런 제한이 없냐? 그건 아니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도덕이라든지 또 공공 질서라든지 또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자신의 이런 권리를 주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교육권과 노동권이 있습니다. 교육권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배워서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펼칠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교육권에는 개인이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킬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이 믿는 양심과 또 신앙에 따라서 내 아이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도 있고 또 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있죠. 그런 식의 우리가 교육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권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 사태가 굉장히 심각할 때 국가가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주 노동자 또는 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자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이것은 국가가 한 개인을 법에 정해지지도 않은 그런 죄목 또는 국가가 어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누군가를 잡아 가둔다든지, 이걸 자의적인 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범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공정하고 퍼블릭한, 공개적인 그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형이 이렇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은 죄가 없다 하고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형사법적인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주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7번부터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확장된 인권의 개념입니다. 제가 1장에서 그 인본주의적 인권 이야기할 때 이게 사회계약이면은 계약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의 범위가 늘어난 인권 중에 문화권과 또 성소수자 권리와 여성 인권과 집단 권리가 있습니다. 문화권이라는 것은 요즘 지적재산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창작자들 있죠. 글을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발명하신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그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창작한 예술 작품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고 또 발명품을 사용하고 또 누리고 하는 그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권리들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8번째, 성소수자들의 권리는 개인이 자기 어떤 성적인 지향이나 또는 성적인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건 사생활이다. 국가가 왜 간섭을 하냐. 내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든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또는 내가 여잔데 남자가 되고 싶거나 남잔데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한들 국가가 무슨 상관이냐. 이건 사생활권이다. 이거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9번째, 여성 인권은 여러분 페미니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통적이고 좀 건강한 페미니즘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50, 60년대 한창 이 시민권 운동이 활발해졌을 때 서양에서조차도 여성들이 투표할 수 없고 교육받을 수 없고 그런 제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정치 참여권, 참정권을 주고 여성들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교육권이 있잖아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이런 건강한 페미니즘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방향성을 약간 잃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약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번째는 집단의 권리입니다. 원래 세계 인권 헌장이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예요. 한 개인에 대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이 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이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존엄성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하는 것이 이 인권 헌장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인권인데 최근에는 그룹 단위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그룹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집단의 자기결정권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민족 자결주의 때문이었어요. 윌슨 대통령이 2차 대전 후에 이 식민지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면서 각 민족은 자기들의 운명을 각자 결정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조금 발달해서는 아메리칸 인디언처럼 원주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또 자기들의 권리를 찾는 이 원주민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집단적인 권리가 인정이 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다른 집단들도 이 권리를 차츰차츰 주장하기 시작했고 가장 잘 이용하는 그 그룹이 바로 이 LGBTQ라는 성소수자 그룹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권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줄여서 말을 하자면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그 인권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행시켜주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계 인권 헌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10가지 인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인권이에요. 그런데 7번부터 10번까지는 근래에 와서 좀 확장된 그런 인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인권 개념들을 많이 채택하면서 이게 사회계약이다 보니까 계약의 범위가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권의 내용을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으로 나는 어떤 인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을 이런 여러 가지 문화권, 성소수자 권리, 여성인권, 또 집단의 권리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인권의 내용인지 또 올바른 인권의 내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친구들하고도 한번 토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3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